자, 원창표님, 아파트 경매 임장 시 미납 관리비 때문에 관리사무실 방문 시 미납 관리비 얼마인지 얘기 잘 안 해주면 경매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경매 방해죄는 아니고,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에 의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정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낙찰받는 사람이 그걸 감안하고 들어와야지 본인들이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원래 어떤 규정, 규칙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원래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걸 막 알려주게 돼 있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예, 대부분 원래는 알려준다. 왜냐면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를 또 원활하게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요거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왜 안 알려줄까요? 음,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입찰 들어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입찰을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회원님 중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회원님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어, 본인이 더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러 왔는데, 안 가르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가르쳐 줬대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뉘앙스를 풍기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델리스님, 다가구나 근린주택 낙찰받으면 꼭 임대사업자를 내고 등록해야 되나요? 개인으로는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 다가구나 근린주택, 예.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근린주택 같은 경우 상가가 있으면 상가는 사업자 등록으로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지출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이 있어야 세금을 그만큼 덜 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세금 계산서 끊으려면 우리 입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은 다가구나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임대 등록 사업을 펼칠 수도 있어요. 임대 등록이 뭐죠?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0년 정도는 물론 못 팔지만, 예, 어쨌든 그런 형태로도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내야죠, 근데. 예,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따로 의료보험료를 또 내야 되고, 원래 이제 부양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렇게 안 내고 있었는데 분리가 되고, 추가 지출이 되고, 이런 것들, 고민하느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원래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온 가족이 따로따로 전부 다 따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도 여전히 피부양자로서 세금을 안 내면서 있다는 건 경제적 자유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셔야 되는 상황이면 내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 아빠님, 서울 관악구에서 빌라 투자를 전세 끼고 3억으로 가능할까요? 서울 관악구에서 빌라 투자를 당연하죠. 네, 당연히 가능하죠. 그거보다 저렴한 것도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자, 롤리폴리님, 안녕하세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아야 하나요? 자, 이거 굉장히 애매하네. 이게 공개 방송이라. 자, 그렇죠. 예,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아야겠죠. 예. 근데, 그쵸. 예, 그쵸. 예. 이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았어요? 예, 그죠? 자, 흰구름님, 안녕하세요. 강릉 법원에는 왜 대출 이모님들 안 계시죠? 강릉 법원에는, 이 강릉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모님들 없는 법원 되게 많아요. 예, 이 경기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출 이모님들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고 하시면 경락잔금 대출 치면은 막 나오니까 거기 보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경락잔금 대출 사업자로 받았는데요. 많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P2P 받을 만한 업체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P2P 받을 만한 업체도 사실 경락잔금 대출을 일으켜준 이모님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셔도 좋고,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P2P 대출 치면 또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문의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아이리스님, 3주택자인데 하고 질문이 잘렸어요. 좀 이따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부자 가족님, 공매 진행 중인 물건인데 등기부 등본에 몰수 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과는 상관없나요? 몰수 보전? 등기부 등본에? 저도 몰수 보전이라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응? 그 몰수 보전이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긴 내용이 있을 건데, 예, 그 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시라님, 제주도에 대출 상담사들 안 계세요? 맞아요, 제주도. 예,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소학행님, AB 2주택인데 비과세 받으려면 꼭 A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나요? 2주택인데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A주택을 그렇죠. 2년 뒤 B주택을 팔고 또 2년 뒤 A주택을 팔면 두 개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A주택을 지금 순서의 뉘앙스로 봤을 땐 A를 먼저 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B를 뒤늦게 산 거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에 의해서 비과세 혜택을 A주택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먼저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지만, 안 팔려서, 이거 팔고 일로 갈 목적으로 사신 거구나.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건데, A 사고 B를 샀는데, B를 먼저 판다, 안 해주는 거죠. 네, 이거는, 투기로 보는 거죠. 투기로 보는 거죠.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B를 사게 되면, B를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못 받겠죠. 먼저 팔면. 그리고 나서 A주택을 팔 때에도 다시 제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그죠? 제로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유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요거는 또 그때 가봐야 합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규제책이 자꾸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완화책이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완화책이 나오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어떤 완화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과세 혜택이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니님, 처음 듣는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네요. 반갑습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도 없이 사업자 유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이거를 이제 단기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도하지 않고 사업자 유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은 매도하지를 않았다면은 불이익은 없죠. 예. 근데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되면 1년에 하나 매입, 2개 매도가 원칙입니다. 예, 1년에 하나를 매입해야 되고 2개를 매도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사업자로 보지 않고 일반 과세자로 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도 안 사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난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도해서 매물을 올렸는데 예, 거래되지 않았다. 예, 사업자가 뭐 맨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진용님, 매트님 안녕하세요. 예비 수강생입니다. 네, 혹시 학원 등록 전에
투자 방향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요. 우리 저기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얘기하셔서 저희 이제 스케줄 확인한 다음에 빈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 잡아가지고 오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미호님, 재수강 토요일 수업 오늘 수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참석을 못해서요. 예, 가능합니다. 오늘이죠. 자, 갈막골 식당님, 10일 전 낙찰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 있다고 주담대가 안 된대요. 10일 전 낙찰을 받았어요. 예, 카드 대출이 있다고 주담대가 안 된대요.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 지금 살고 있는 집 2금융권 대출 받아서 갚아도 되나요? 시골집은 대출이 없는데 이거로 해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질문을 이해는 못했는데요. 카드 대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카드 대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갚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어디서 자금을 끌기가 어렵다면 대부분 종신보험 같은 거 들었잖아요. 의외로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 종신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그 종신보험 대출 같은 게 가능해요. 담보로. 일시적으로 그 빌려서 좀 갚은 다음에 이렇게 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예. 그리고 카드로 대출받는 거를 여러분들 굉장히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로 대출받는 게 금리가 보통 막 10몇 프로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을 볼 때 다른 대출은 몰라도 카드로 받는 대출을 그 은행에서는 굉장히 불신한다고 합니다.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죽 빌릴 곳이 없으면 10몇 %대의 대출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빌릴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카드 대출은 절대로 받지 마라. 차라리 여러분들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뭐 보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담보대출을 받아야지 그렇게 좀 대출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골집에 대해서도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예, 해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담보대출이 카드 대출보다 무조건 나아요. 정 안 되면 대부업체라도 이용해서 시골집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갚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작전을 잘 짜야지. 지금 그냥 이거 낙찰 받았는데 지금 어물쩡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갈막골 식당님 꼭 끝까지 알아보세요. 제가 실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 중에 저도 우리 회원님 때문에 알았어요. 신용불량자고요. 카드를 사용하고 단기 연체까지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군데 전화해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줄 알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알아보세요. 갈막골 식당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시급한 것 같아요. 10일 전에 낙찰 받았대. 그죠? 자, 김아이리스님 3주택인데 두 채는 1억 미만 빌라, 한 채는 다가구인데 양도세는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개 다 팔고 싶습니다. 빌라 2개는 마이너스이고 다가구는 2억 정도 올랐습니다. 빌라가 안 팔려서 고민입니다. 예, 요거는 조금 뭐 불행 중 다행인 작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빌라 2개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빌라 2개를 팔아야 돼요. 예, 이거를 내가 더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팔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은 이거를 당해 연도에 여러분들이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서 1억에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야. 네, 그러면 이걸 1억으로 날리고요. 당해 연도에 이걸 팔잖아요. 그럼 다가구를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만큼은 빼줍니다. 양도세 내는 거에서. 이해되세요? 1억에 대한 거는 빼줘요. 내가 그만큼 다른 걸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1년 안에 여러 개를 팔면은 세금이 또 중과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김아이리스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작전을 잘 짜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세 개를 왜 다 팔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빌라 두 개는 뭐 판다 치더라도 다가구는 일단 놔뒀으면 좋겠는데요. 예,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 되면 다가구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금리가 지금 당장 뭐 계속 조금 있으면 낮아질 것 같은데, 그죠? 이거를 굳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은 팔으라고 할 텐데, 아니, 이제 뭐 내년이면 확실하게 좀 낮아질 텐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대로 계속 그 고금리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뭐예요? 일본이 1.5고 우리나라가 0.9인가? 우리가 처음으로 26년 만에 일본한테 뒤졌대요. 경제 성장률. 우리 지금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예? 내년에는 당연히 다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 옛날에 비하면 지금 고금리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라고 느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금리가 또 낮아질 걸로 계속 예상하고 모든 시그널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미국의 근원물가 지수는 약간 또 상향이 됐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지수는 잡혔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또 다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예? 좀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누구예요? 우리 김아이리스님. 예, 다가구 지금 팔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내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맘맘님. 수의계약 다가구 물건이, 질문이 잘렸어요. 자, 유민경님, 유치권으로 인해 유찰이 많은 물건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제 유치권도 어떤 유치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의 어떤 내용의 원인의 유치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유치권 중에 사실 거의 진짜로 성립이 되는 경우는 한 100개 중에 한 5개? 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치권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유치권자를 만나야죠. 예,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근데 그분들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좀 잘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어떤 조사를 통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요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으네.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가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많이 깨집니다. 실제로 진짜로 토목이라든지 건축행위에 가담해 가지고 이건 진짜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안 하는 바람에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옛날부터 했었느냐 안 했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현황조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현황조사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점유자가 누군지 나오거든요. 예.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써 있고 그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거는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많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맘맘님 수의계약 다가구 물건인데요. 이전 계약권은 유지해야 하는 거죠. 수의계약 다가구 물건인데요. 이전 계약권은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게 수의계약도요. 수의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걸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인수하는 사항이 있고 수의계약 할 정도면 거의 문제없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가끔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 수의계약 지금 어떤 물건을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그 조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경매계에도 전화해보고 공매와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전화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주로 경험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그죠? 굉장히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되게 차갑고. 근데 공매 쪽은 안 그래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 잘 알려주고요. 그래서 공매 쪽에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해 보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맘맘님, 네, 추가해서 신탁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주신 리스트에는 다 신탁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신탁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요거는 전화 주세요. 예, 전화 주셔가지고, 요거는 아마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쪽에서 무슨 질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맘맘님 질문 많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가구 현황도에도 싱크대가 하나인데, 실제로 가보니 싱크대가 두 개인 건 상관없나요? 그쵸? 예, 상관없죠. 맘맘님, 이전 계약건이라는 건 이미 임대되어 있는 세입자 말하는 거예요. 이전 계약건이라는 건 이미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우리 맘맘님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직접 사건 번호를 알려주세요. 우리 회원님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요? 주신 리스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원님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는 전화 주세요. 이거 물건 사건을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 되겠죠? 네. 우리 미라클짱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명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려요. 토지만 나온 경매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속한 토지는 30% 정도 할인해 준다고 어느 경공매 유튜버가 그러던데 감정평가서가 할인된 금액으로 나온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토지만 나온 경매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에 속한 토지는 이 할인해 준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토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쟁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요소가 있으니까 이 땅을 만약에 그냥 이 주변의 땅이 시세가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평당. 그러면 이 땅을 과연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건물이 있는 바람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입찰자도 꺼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물론 담임 법관님의 판단하에 시작 가격을 정해서 하지만 대부분은 평당 200이 아니라 뭐 평당 180, 뭐 평당 150 이런 식으로 가격을 그 가격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경매, 공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많은 참여 아울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화이팅!